CI/CD 파이프라인 구축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자조부장 이원석, 옆에는 박지성, 그리고 그 옆에는 오승호 연재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신 것 같이 원래는 4명으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손한기 MT가 국방의 부름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도중에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데브세옵스를 논하기 이전에 데브옵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50년대에 발표된 폭포수 모델이나 70년대 에자일 방법론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했고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발자의 역할과 운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개발과 운영 이 두 업무를 조직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서비스를 두 개의 팀에서 관리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고 서로 의사소통하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 기능들을 추가하고 싶지만 운영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데브옵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자와 운영자를 서로 잘 융합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시스템 개발 생명주기를 짧게 단축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은 중요 IT 트렌드 철학 중 하나로 빠른 속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데브옵스는 협업의 문화로서 빠른 개발 속도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탄력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데브옵스에서 보안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다양한 장점이 있는 데브옵스지만 결국 보안적인 부분은 기존의 개발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보안팀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에서 대부분의 보안은 개발 최종 단계에서의 보안 조직의 역할로 인식되었고 보안이 개발 파이프라인상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아 점검 중 보안 결함이 발생 시 최악의 경우 전체 개발 소스를 재작성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보안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툴이 속도를 중시하는 개발 트렌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툴이나 워크플로우, 보안 점검 툴이 좋은 조합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데브옵스 특유의 속도와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보안팀, 개발팀, 운영팀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모니터링,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하고 보안상의 결함과 취약점을 조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시간 효율과 제작업 비용을 낮추고 보안 사고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데브세옵스가 등장합니다. 데브세옵스는 데브옵스와 보안이 결합된 개념으로 데브옵스의 IT 개발부터 배포, 운영,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이 보안과 연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호협력관계인 데브옵스 프레임워크에 보안을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빌트인된 보안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안 시큐리티가 추가된 데브세옵스는 더 이상 보안이 개발과 운영 둘 중 어느 하나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여김으로써 전체 생명주기에 보안을 강력히 결합시킨 개념입니다. 이 데브세옵스는 간단하고 명확한 장점을 가집니다. 프로세스 시작부터 더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면 다운타임 또는 공격으로 곧잘 이어지는 관리상의 잘못과 실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동화는 보안 설계자가 보안 콘솔을 수동으로 구성할 필요성도 줄여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브세옵스 조직 문화는 신속한 대처, 개선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CI/CD가 자동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CI란 빌드 테스트를 실시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말하면 이러한 통합 프로세스를 상시로 실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통합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D는 짧은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공학적 접근의 하나로 소프트웨어가 언제든지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더 빠르게, 더 주기적으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접근은 더 많은 업데이트를 업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경사항의 배포에 대하여 보다 짧은 주기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코드 통합, 테스트, 리리즈, 배포 등의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자동화하고 이 과정을 모니터링 가능한 연속된 과정으로 만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개발자가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누구나 쉽게 빌드,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는 이 CI/CD 파이프라인에 데브셋옵스를 적용하여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축한 데브셋옵스 CI/CD 파이프라인의 중요 구성과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약간 마지막 순서에다가 좀 줄여졌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엔진, 쿠버네티스 엔진, 파일 스토어 등의 주요 기능들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전체적인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플로우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파이프라인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장소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저희는 GitHub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GitHub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GitHub와 CI, 빌드와 푸시 등을 담당한 제키스에서도 해당 저장소와 연동되어 바로 자동적으로 파이프라인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는 배포를 담당하는 CD 부분은 헬름 차트를 작성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헬름 차트도 동일하게 GitHub에서 관리를 해서 이 저장소 같은 경우는 제키스와 이제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아르고 CD와 연동되어서 변경된 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도커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 도커 허브라고 퍼블릭하게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뭔가 독단적이고 프라이빗하게 이미지를 좀 관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과거로 다음과 같이 프라이빗한 도커 이미지 레파지토리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DVJ라는 어플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배포할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오아스 탑10이라고 하는 DB 인젝션 같은 보안적 이슈랑 취약점이 발표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해당 이슈들이 이미 탑재되어서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저희는 해당 어플리케이션과 MySQL DB 총 두 가지를 2티어로 구성해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배포를 해서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데브셋옵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존 데브옵스가 셋이 추가되었을 경우에서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런 그래프들이나 결과값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취약점이 좀 내재되어서 약간의 소스코드들만 수정해도 그런 그래프들이나 그런 것들이 확연히 눈에 띄는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시는 것들은 저희 워크플로우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발자와 엔지니어 관점으로 두 가지를 나눴는데 엔지니어 관점은 이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서는 지금 설명드릴 건 이제 개발자의 관점에서의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개발자는 보안 취약점이 있는 소스코드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GitHub 레파지토리에 커밋과 푸시를 진행해서 반영시킵니다. 그럼 제키스에서는 해당 푸시 이벤트가 발생한 GitHub 저장소에서 웹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실제 파이프라인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어플리케이션의 빌드와 테스트를 마친 후에 디펜던스 체크와 소나큐브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분석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도커 이미지 이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도커 이미지를 또 새롭게 빌드하게 되고요. 해당 이미지가 잘 정상적으로 빌드가 완료되었으면은 연결되어 있는 팝업 저장소에 이미지를 푸시해서 저장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보안 툴은 이제 앵커가 있는데요. 앵커는 이제 하버에 새롭게 올리게 된 빌드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접촉 분석했던 것 이외에 이미지에 대한 접촉 분석을 다시 한 번 실행시켜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젠키스에서 아르고CD 배포를 담당하는 툴이 바라보고 있는 디놉스 레파지토리에다가 해당 빌드된 이미지로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을 수정하게 되고 아르고CD는 해당 매니페스트 파일이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와 환경과 좀 다르게 되면은 알아서 새롭게 배포된 그 매니페스트 파일로 새롭게 배포를 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재배포를 적용하고 아르고CD를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 개발자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배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포된 어플리케이션과 뭔가 파드들의 모니터링을 다 쿠버네티스에서 동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아르고CD,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 세 가지 모두 다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하여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드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니면 뭔가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주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클러스터와 아르고CD,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툴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렌처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파이프라인에 내재되어 있는 보안 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위치한 소나큐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 분석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그 정적 분석에 대한 툴들을 통합적인 대시보드와 리포트로 생성해 줍니다. 저희는 소나큐브 룰로서는 이제 결함을 유발하는 코드를 발견해주는 PMD 그리고 코드 규칙 스타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체크 스타일과 그리고 잠재적인 에러 코드를 확인해주는 파인드 버그스를 넣어서 통합적인 대시보드로 소나큐브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앵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검사해주는 툴로서 12 취약점 목록에 대한 이미지 스캐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디펜던스 책 같은 경우에는 OWASP 탑 10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종속적인 취약점을 검사하는 정적 분석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의 OWASP Z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배포한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모의 침투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취약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주는 동적 분석 툴입니다. 보안 툴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아키텍처를 플로우 설명드리긴 했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듣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는 VS 코드로 문제가 있는 소스 코드 부분을 수정을 하고 GitHub에 커밋과 푸시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GitHub에 푸시를 하고 푸시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음 화면에서 젠킨스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트리거를 읽어서 파이프라인이 자동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잠깐 멈춰주시고요. 앞에 있는 디클리어 아우티브 툴 인스톨과 비클론의 경우에는 젠킨스 서버 내에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메이블이나 JDK 같은 툴들을 미리 선언하고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새로 반영된 소스 코드를 젠킨스 서버 내에 저장하는 과정이 비클론입니다. 모든 소스코드가 저장이 됐으면 해당 소스코드로 빌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빌드 테스트의 결과물로 다음 순서에 있는 디펜던스 체크와 소나큐브로 이제 정적 분석을 들어간 다음에 해당 결과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네.
이제 다음은 그 앞에 디펜던스 체크와 소나큐브에서 결과값에 문제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배포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하게 되는데요. 도커 이미지가 빌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은 젠킨스 쪽에서 하버 쪽으로 이미지를 푸시해주는 과정이고요. 그 후에 이제 하버 쪽에 올라간 이미지를 기반으로 앵커에서 이미지에 대한 정적 분석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을 시에는 이제 배포와 연결되어 있는 패널 레파지토리에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새롭게 빌드된 빌드 번호로 이미지를 바꿔서 아르고 CD 쪽에 다시 배포 요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설명을 좀 잘못 들었는데, 해당 파이프라인은 CI와 CD 관련된 파이프라인이고요. 이 외에는 OAS 잽이라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구성되고 있어서요. 이미 배포가 완료된 어플에 대한 스캐닝과 시합점 검사들에 대한 리포트를 따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동작이 완료가 되면은 CI와 CD 부분이 모두 완료되고요. 저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그래프가 가시적으로 내려가고 에러 함수 내려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는 아르고 CD에서 실제로 변동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가지고 새롭게 서비스들을 배포하고 파트들을 배포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변경된 매니페스트 파일과 싱크를 정상적으로 맞췄다는 이벤트가 남게 되고요. 그러면은 새롭게 롤링 오브젝트 기반으로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게 이미 6개의 파트가 다 띄워지고 난 다음에 기존의 것들은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GK 환경에서 클러스터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운영 포함 툴인 렌처를 사용해서 클러스터 전체나 아니면 파드나 앱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나 앱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매트릭 값을 수집한 후 이를 그래프화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저희 빌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를 슬랙을 통해서 모바일이나 데스크탑에서 쉽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덱스보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디펜던스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 기반으로 보안을 진행하는 정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CB에 저희는 이제 지금 해당 예로서는 이제 MySQL을 통해서 취약점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이제 MySQL의 버전을 CB 목록에 따라서 다음에 5.1.4.42 버전에서 8.0.22 버전을 올림으로써 다음같이 MySQL에 관련된 취약점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 또한 이제 똑같이 이제 CB 목록을 통해서 MySQL에 대한 버전을 수정을 하였고, 그 결과 가시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그 수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AS 잽 또한 이제 해당 그 취약점을 하이, 미디움, 로우로 나눠서 각 항목들을 상세한 레포트로 보실 수 있고, 이 또한 이렇게 줄어듦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나큐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코딩 규칙이라든지 해당 이런 정적 분석 툴을 삽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젠킨스랑 연동을 해서 해당 빌드마다 이제 코드 취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코드 취약점을 저희가 조립으로써 그래프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다양한 이제 보안 툴들을 찾아봤었고 적용하고 싶은 기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해시코프의 볼트 같은 툴이나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 엔지니어 팀에서 만드는 이제 카우스몽키 같은 이제 클러스터를 죽였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팅 툴을 여러 가지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카우스몽키 같은 경우에는 CD 툴로서 이제 스피네커를 사용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해시코프 볼트 같은 경우에는 SSH 인증이나 아니면 클러스터에
API 인증키 같은 부분을 보안적으로 좀 숨겨둘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같이 쓸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